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돈을 불리는 방법보다 돈을 잃지 않는 습관이 왜 더 큰 차이를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수익률을 조금 덜 먹더라도 큰 손실을 피하면 장기 투자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돈은 천천히 모이지만 한 번의 실수는 빠르게 계좌를 비우고 마음까지 흔들어 다음 선택을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비법보다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는 구조와 행동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이런 방향의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투자에서 돈을 불리는 건 시간이 필요하지만 돈을 잃는 건 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려도 시장을 조금만 겪어보면 금방 체감하게 됩니다. 상승장은 계단처럼 천천히 올라가는데 하락장은 엘리베이터처럼 한 번에 내려오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손실은 숫자만 줄이는 게 아니라 내 판단력을 같이 갉아먹는다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빠르게 만회하고 싶어지고 그 마음이 또 다른 실수를 부릅니다.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는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감정을 관리하는 적극적인 전략입니다. 먼저 아주 단순한 산수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원금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다시 원금으로 돌아오려면 수익이 2배가 필요합니다. 손실은 내려갈 때는 한 번에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는 훨씬 더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큰 손실을 한두 번만 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복리는 큰 수익을 한 번 마치는 기술보다 중간에 크게 꺾이지 않는 꾸준함에서 더 잘 자랍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은 결국 손실을 작게 관리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손실을 크게 만들까요? 대부분은 시장을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을 몰라서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내 선택이 맞았다고 느끼고 더 크게 베팅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옵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이번만 버티면 된다는 자기 합리화가 생기고 손절을 미루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합쳐지면 작은 이익은 빨리 확정하고 큰 손실은 끝까지 끌고 가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말 그대로 돈을 잃기 가장 쉬운 행동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시장 환경도 이 심리를 더 자극합니다. 뉴스는 늘 자극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흔들고 커뮤니티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속도를 재촉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아니면 늦는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이 종목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대부분 남의 속도이고 남의 위험이고 남의 계좌 사정입니다. 내 상황과 다른 위험을 그대로 가져오는 순간 투자는 계획이 아니라 반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는 정보의 양보다 내 기준의 선명함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기준을 세우는 첫 출발은 내가 투자로 무엇을 지키려는지 정하는 일입니다. 생활비가 불안한데도 투자로 해결하려 하면 작은 변동에도 겁이 나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는 생활의 불안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생활이 안정된 뒤에 미래를 키우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비상자금이 있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시간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현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돈처럼 보여도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는 선택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잃지 않는 투자는 계좌안이 아니라 계좌 밖의 안전망에서 절반이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레버리지와 과도한 집중입니다. 레버리지는 빠른 수익의 꿈을 보여주지만 현실에서는 손실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특정 종목 한두 개에 몰아넣는 투자는 마치면 통쾌하지만 틀리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한 번의 큰 손실은 돈만 잃는 게 아니라 다시 투자할 용기와 평정심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쌓는 부의 관점에서는 빠르게 달리기보다 넘어지지 않게 걷는 속도를 먼저 선택합니다. 속도가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래 걷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으로 포트폴리오를 맞추는 일입니다.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 밤에 잠이 깨고 하루 종일 시세를 들여다본다면 구조가 과합니다. 시장은 내 수명과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는데 내 자산은 내 삶 위에서 굴러가니까요. 그래서 자산 배분은 똑똑해 보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내 삶과 투자 사이의 완충장치입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흔들림을 먼저 정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비중을 줄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이 쌓이면 시장이 흔들려도 나는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꾸준한 적립식 투자 이야기를 빼놓기 어렵습니다. 정한 날에 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습관은 수익률을 높이기보다 실수를 줄이는 데 강합니다. 상승장에서 더 사야겠다는 충동을 낮춰주고 하락장에서 멈추고 싶다는 공포도 누그러뜨립니다. 결국 우리는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타이밍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적립식 투자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유용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한 번에 잘하는 것보다 매달 반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기 투자에 더 어울립니다. 그리고 리밸런싱이라는 단어도 조용히 꺼내보겠습니다. 리밸런싱은 시장 예측이 아니라 비중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정리 습관입니다. 오른 자산은 조금 덜어내고 떨어진 자산은 조금 채워 넣으면서 위험을 다시 균형으로 맞춥니다. 이 과정은 기분이 좋을 때 욕심을 줄이고 기분이 나쁠 때 공포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은 수익을 쫓는 행동이 아니라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정해진 규칙으로만 움직이면 감정의 개입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투자 비용도 잃지 않는 투자에서 매우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수수료와 세금은 한 번에 크게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복리의 속도를 조용히 깎아먹습니다. 반대로 비용을 관리하는 것, 시장을 마치지 않아도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개선입니다. 그렇다고 아끼기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내는 비용이 어떤 가치로 돌아오는지 확인하자는 겁니다. 복잡한 구조의 상품일수록 비용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이해가 어려울수록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것, 관리하기 쉬운 것에 머무르는 게 결국 잃지 않는 길에 더 가깝습니다. 손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실의 크기를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로 제한하는 건 가능합니다. 손실이 작으면 배울 여지가 남고 다시 움직일 힘이 남습니다. 손실이 크면 배우기도 전에 멈추게 되고 그 멈춤이 장기 투자의 시간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손실을 받아들이되 큰 손실을 만들 구조는 피하는 쪽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 설계는 특별한 재능보다 반복 가능한 원칙에서 나옵니다. 잃지 않는 투자에서 또 중요한 건 돈의 성격을 나누어 보는 시선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다음 달에 써야 하는 돈과 10년 뒤를 위한 돈은 다르게 다뤄야 합니다. 곧 써야 하는 돈을 주식시장에 올려두면 작은 하락도 공포가 되고 계획이 깨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오래 묵혀둘 돈은 단기 변동을 견디는 힘이 생기고 복리가 움직일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정할 때는 기대 수익보다 언제 필요할 돈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높은 빚을 안고 투자를 하면 나는 시장과 싸우는 동시에 이자와도 매달 싸워야 합니다. 이자는 확정된 손실인데 수익은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빚을 줄이는 것이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 빠른 체력 회복이 됩니다. 투자에서 잃지 않는다는 것, 계좌 안의 선택뿐 아니라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선택까지 포함합니다. 하락장이 왔을 때의 태도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폭락이 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만 떠올리고 당장 멈추는 쪽으로 기웁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에서는 공포 속의 매도가 손실을 확정하는 순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버티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해 없이 물타기를 반복하면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전에 하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할지 한 줄이라도 정해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왜 샀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흔들릴 때도 행동이 조금 더 차분해집니다. 여기서 기록에 힘이 나옵니다. 투자일지처럼 거창할 필요는 없고 매수 이유와 목표 기간만 간단히 남겨도 충분합니다. 그 메모는 내가 시장을 맞췄는지 틀렸는지 보다 내가 원칙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거울이 됩니다. 원칙을 지키는 경험이 쌓이면 시장이 요란해도 내 안의 소음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조용히 쌓는 부는 결국 그 소음을 줄이면서 오래 이어가는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라는 말은 손실이 한 번도 없는 투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손실이 있어도 내가 감당 가능한 크기라면 그 손실은 경험이 되고 다음 결정의 재료가 됩니다. 문제는 한 번의 큰 손실로 게임에서 퇴장하는 상황인데 퇴장한 사람에게 시장의 다음 기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확률의 관점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선택이 나를 오래 남게 할 선택인지 말입니다. 조금 덜 벌어도 계속 남아있는 것, 그게 결국 가장 현실적인 승리일 때가 많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시장이 아니라 내 속도입니다. 내 속도가 빠를수록 작은 흔들림도 크게 느껴지고 크게 느껴질수록 나는 더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속도를 늦추고 규칙을 단순하게 만들면 시장은 여전히 흔들려도 내 행동은 덜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는 재미가 없고 눈에 띄는 성과가 늦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면 우리는 계속할 수 있고 계속하면 결국 확률이 우리 편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시장에는 늘 다음 기회가 있지만 큰 손실 뒤에는 그 기회를 잡을 손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수익을 얼마나 낼지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남아있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